오늘 우리 한번 바꿔서 해보면 어때? 그날 밤, 저는 친구의 아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온천탕 옆 개인실에서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의 아내를요. 그리고 제 아내는 바로 옆방에서 제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넷은 모두 동의했어요. 술김에 시작된 농담이 진짜가 되어버린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그런 짜릿함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수입니다. 올해 58살. 은퇴한 지 2년째 되는 전직 회사원이에요. 아내 경희와는 결혼한 지 32년째.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죠.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부부. 제 대학 동기이자 30년 지기 친구예요. 준호도 올해 59살. 아내 수진 씨는 56살이죠. 우리 넷은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저녁 식사하고 술 마시고. 때로는 여행도 함께 갔죠. 자식들 키울 땐 바빴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돌았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천 여행에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네 사람이 저지른 가장 위험한 주말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3주 전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넷이 모여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민수야, 우리 어디 여행 안 갈래? 준호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여행, 어디? 온천 어때? 요즘 몸이 너무 뻐근해서 따끈한 온천물에 몸 담그고 싶더라고. 준호의 아내 수진 씨가 맞장구 쳤어요. 좋지. 온천 좋아. 어디로 갈까? 충주 쪽에 괜찮은 데 있대. 개인실도 있고. 제 아내 경희가 말했습니다. 개인실이면 더 좋지. 조용하게 쉴 수 있잖아.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 갈까? 준호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자식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일도 없으니 언제든 갈 수 있었죠. 2박 3일로 갈까? 여유롭게. 좋아. 오랜만에 푹 쉬자.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어떻게 될지. 식사를 마치고 2차로 와인바에 갔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었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요즘 어때? 준호가 물었어요. 뭐가? 그냥 부부 생활? 저는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죠. 뭐, 그저 그렇지. 준호가 웃었어요. 나도 그래.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고. 옆에서 수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낫잖아요. 여자는 폐경 이후로 더 그래요. 제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요즘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였지만 뭔가 민망하기도 했죠. 그래도 우리 잘 살았잖아.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어요. 자식들 다 키웠고 건강하고
이제 우리 인생 즐길 때야. 맞아. 이제 우리 시간이지. 우리는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부부 생활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온천 여행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준호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충주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렸죠. 차 안에서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했어요. 도착한 온천 리조트는 한적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리조트였죠. 와, 여기 진짜 좋네. 경희가 감탄했어요. 그렇지. 내가 잘 찾았지. 수진 씨가 뿌듯해했습니다. 우리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개인실 2개를 예약했습니다. 각 방마다 온천탕이 딸려 있었죠. 우와, 방 안에 온천이 있네. 정말 좋다. 여기서 푹 쉬어야겠어. 짐을 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리조트 식당에서 한정식으로. 오후에는 각자 방에서 쉬기로 했어요. 저녁에 다시 만나 온천하고 술 마시기로 했죠. 민수야, 그럼 저녁 7시에 봐. 알았어. 준호 부부는 자기들 방으로 갔어요. 저희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긴 정말 좋네. 경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오길 잘했어.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거든요. 경희도 옆에 누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 7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준호네 방에서 모이기로 했죠. 준호가 술을 준비해뒀습니다. 소주, 와인, 위스키까지. 야, 너 장사하려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실컷 마시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진 씨가 안주를 차려놨어요. 과일, 치즈, 육포 같은 것들. 와, 완전 파티네. 경희가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온천탕이 보이는 테이블에서. 자, 건배. 우리의 여행을 위하여. 잔이 부딪혔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어요. 따뜻하고 쌉쌀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이미 꽤 취해 있었습니다. 야, 온천 들어갈까?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들어가자. 답답해. 우리는 각자 방으로 가서 수영복을 입고 왔어요. 남자들은 반바지에 티셔츠. 여자들은 수영복 위에 가운을 걸쳤죠. 준호네 방 온천탕은 넓었습니다. 4명이 들어가도 충분했어요. 우와, 물 진짜 좋다. 경희가 발을 담그며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둘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네.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온천에 앉아 술을 계속 마셨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죠. 야, 민수야. 응. 너 솔직히 수진이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 아니, 그냥 남자로서. 수진이 예쁘게 보여? 저는 당황했어요. 야, 너 뭔 소리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수진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나도 궁금한데, 민수 씨 눈에 내가 어때 보여요? 저는 경희를 봤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화난 것 같진 않았죠. 뭐, 예쁘죠?
수진 씨 원래 예쁘잖아요. 오, 고마워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경희는 나한테 어때 보여? 준호가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준호 씨도 멋있어요. 옛날부터 경희가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장난 같으면서도 뭔가 진지한 느낌이 섞여 있었죠. 야, 우리 사실 얘기 좀 하자.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다 나이 들었잖아.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솔직히 우리 부부끼리 있으면 심심하잖아. 같은 사람이랑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새로운 거 없고 설렘도 없고. 그 말에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준호가 우리를 돌아봤어요. 우리 오늘 밤 바꿔볼까? 뭘? 배우자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바꾸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스와핑이요. 들어봤죠? 배우자를 서로 바꾸는 거.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넷이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야, 너 미쳤어. 아니, 들어봐. 우리 서로 잘 알잖아.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야. 서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다 나이 들었어. 이제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경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진 씨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경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민수 씨는요? 수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친구의 아내와 그리고 제 아내가 친구와 상상만으로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짜릿한 느낌도 들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이미 친하잖아요.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하룻밤 새로운 경험 해보는 거예요. 내일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고. 수진 씨가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경희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좋아요. 경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번 해봐요. 뭐. 저는 놀랐어요. 아내가 먼저 동의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궁금하긴 했어요. 다른 사람이랑은 어떨까? 경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요? 수진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정해진 것 같았죠. 알겠어요. 제 입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해봅시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그럼 우리 룰을 정하자. 룰이요? 응. 이런 건 룰이 있어야 해. 첫째, 오늘 하룻밤만. 둘째, 절대 감정 개입 안 하기. 셋째, 내일부터는 원래대로. 넷째, 이 일은 우리끼리만 비밀. 준호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수진 씨가 물었어요.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는 거구나. 민수 씨, 우리 방으로 갈까요? 수진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경기를 봤습니다. 아내는 준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그럼 나중에 봐요. 수진 씨가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응, 나중에. 저는 수진 씨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제 아내와 친구가 둘이 남았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죠. 수진 씨와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방 문 앞에 도착했죠. 수진 씨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민수 씨, 긴장하세요. 수진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네. 저도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녀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요. 우리 술이나 한 잔 더 할까요? 수진 씨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그녀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마셨어요. 민수 씨, 저 어때 보여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예쁘죠?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심이에요? 네. 수진 씨는 56살이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몸매도 관리를 잘했고 피부도 좋았죠. 저도 민수 씨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준호보다 더 섬세하고 다정하시잖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와인을 마시며 서로를 봤죠. 민수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제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아내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새로웠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제 목을 감쌌어요. 저도 그녀의 허리를 안았죠. 온천에서 입었던 가운이 풀렸습니다. 수영복이 드러났어요. 민수 씨. 수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침실로 갈까요? 저는 대답 대신 일어섰어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격렬했습니다. 30년간 친구의 아내였던 사람. 이제 제 품에 있었죠.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흥분됐어요. 수진 씨가 제 셔츠를 벗겼습니다. 저도 그녀의 수영복 끈을 풀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30년 친구의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잠에서 깼어요. 옆에 수진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천장을 봤어요. 방금 뭘 한 거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지금 경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준호와 함께 있을 텐데. 상상이 됐어요. 아내가 친구와 침대에 있는 모습. 이상했습니다. 질투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상하게 흥분되기도 했죠. 민수 씨, 앉아요? 수진 씨가 눈을 떴어요. 응, 깼어. 후회돼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이상한 기분이에요. 수진 씨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이상한 동지의식 같은 게 생겼죠. 경이 생각나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지금 준호랑 있겠죠. 아마도요.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준호도 조심할 거예요. 경희 씨 소중한 거 알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복잡한 생각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침 8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민수 씨, 일어나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낯선 방이었죠. 옆에 수진 씨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 됐어요. 준호한테 문자 왔어요. 같이 아침 먹자고요. 알겠어요. 저도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긴장됐습니다. 경희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준호네 방 문을 열었어요. 거기 경희가 있었습니다. 준호 옆에 앉아서 아침 차를 마시고 있었죠. 왔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저는 경희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잤어요? 수진 씨가 경희에게 물었어요. 네, 잘 잤어요. 경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피곤한 느낌이었죠. 우리 아침 먹으러 갈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4명이 나란히 걸었죠. 준호와 수진 씨가 앞서고 저와 경희가 뒤따랐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불렀어요. 응. 괜찮아? 경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나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조식 뷔페였어요. 각자 음식을 담아왔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식사하면서도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편하게 얘기하지 못했죠. 오늘 뭐 할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쉬어야겠어. 피곤해. 수진 씨가 말했어요. 나도 방에서 쉬고 싶어. 경희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각자 쉬고 저녁에 다시 만날까? 준호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저와 경희는 우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경희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땠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뭐가? 어젯밤. 경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했어. 이상했다는 게 준호 씨랑 있는데 자꾸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당신 생각했어요. 경희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여보, 우리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경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도 동의했잖아. 경희가 제 품에서 말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후회돼. 저도요. 저도 후회됐어요. 30년 함께한 아내. 그 소중함을 어젯밤 하룻밤으로 더럽힌 것 같았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경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어떻게 없던 일로 해? 이미 해버렸는데. 알아. 하지만 계속 생각하면 더 힘들어. 그냥 실수였다고 생각하자.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듯이. 여보. 응. 나 당신 사랑해. 경희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로 인해 오히려 아내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4시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였어요. 민수야, 저녁 어떻게 할까? 우리끼리 먹을래? 저는 경희를 봤어요. 준호가 저녁 어떻게 하냐고. 같이 먹기 싫어? 경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좀 그래. 나도. 아직 어색해. 그럼 우리끼리 먹자고 할게. 저는 준호에게 답장했어요. 미안, 우리 둘이 먹을게. 경희가 좀 피곤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우리 나가서 먹을까? 그래. 밖에 괜찮은 식당 있더라. 우리는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리조트를 벗어나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죠.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했습니다. 이번엔 편했어요. 둘이서만 있으니까. 여보, 우리 내일 일찍 가자. 경희가 말했어요. 응, 그러자. 여기 더 있기 힘들 것 같아.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우리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준호 부부와도 거리를 두고 싶었죠. 내일 아침에 준호한테 말할게. 먼저 간다고. 알았어. 식사를 마치고 산책했습니다. 리조트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여보, 저기 봐. 경희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별똥별이 지나갔습니다. 소원 빌었어? 응. 뭐 빌었어? 비밀이야. 경희가 웃었어요. 저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이 일이 우리 사이를 망치지 않기를.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경희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여보. 응. 오늘 밤은 우리끼리만 있자. 당연하지.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결국 제가 사랑하는 건
이 사람이라는 걸. 30년을 함께한 이 사람. 어제의 실수는 그저 일탈이었을 뿐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듯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미안한데, 우리 오늘 먼저 갈 것 같아. 경희가 좀 아프다고 해서.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심각해. 아니, 괜찮은데 집에서 쉬고 싶대. 알았어. 조심히 가. 응. 미안해. 괜찮아.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체크아웃하고 리조트를 떠났어요. 준호 부부와는 만나지 않았죠. 일부러 피한 거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뭐였을까? 실수였을까? 경험이었을까? 후회되지만 동시에 뭔가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경희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앞으로 준호 부부 만나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분간은. 아니, 아예. 경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0년 친구지만 이제는 만나기 힘들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알았어. 그러자. 우리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의 여정. 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익숙한 우리 집이었죠.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며칠 비운 것뿐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샤워할게. 경희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아내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갔어. 전화 한 통 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0년 친구.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샤워를 마친 경희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 씨한테 연락 왔어. 응. 전화하자는데. 할 거야? 모르겠어. 경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정말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죠. 당분간 연락 안 하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글쎄,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에게 3번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죠.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경희도 수진 씨 연락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단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준호였습니다. 집 앞에 와 있었죠. 여보, 준호야. 뭐, 왜 여기까지 와? 경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나가봐야겠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야, 민수야.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응. 왜 연락 안 받아? 미안. 바빴어.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죠. 민수야, 나 알아. 내가 나 피하는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행 때문이지.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한 제안을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어.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웠거든. 저는 준호를 봤어요.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나도 그래.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준호야, 우리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알아. 나도 후회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해. 경희 언니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서 속상하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미안한데 우리 당분간 좀 쉬자. 시간이 필요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모르겠어. 한참. 30년 친구잖아. 그냥 이렇게 끝내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끝내는 건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야.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알았어. 연락할게. 언제든 전화해. 받을게. 그렇게 말하고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30년 우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희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준호 만났어? 응. 뭐래? 미안하대. 후회한대. 경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언니도 그럴 거야. 근데 여보. 응.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경희가 물었습니다. 뭐가? 준호 부부 피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모르겠어. 경희가 몸을 돌려 저를 봤어요. 여보, 우리 상담 받아볼까? 상담. 응. 부부 상담. 이런 일 겪은 부부들.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고 싶어.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죠. 좋아. 알아보자. 다음 주에 우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중년 부부 전문 상담사였어요. 50대 여자 선생님이었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온천 여행 이야기, 친구 부부와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의 죄책감. 상담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두 분이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죄책감, 후회, 혼란, 모두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먼저 서로를 용서해야 해요. 두 분 모두 동의했던 일이잖아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두 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새로운 자극이었나요?
아니면 관계의 회복이었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극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랐던 거였죠. 저는 아내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남편이랑 상담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그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서로에게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여보, 경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좋아. 저도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노력했어요. 데이트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죠. 30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경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행복해. 저도요. 온천 일은 후회돼. 하지만 그 일 덕분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운 거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돌아보니 수진 씨였어요. 아,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냥 친구의 아내로요. 경희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준호 씨는요? 준호도 잘 있어요.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민수 씨. 네. 저희 정말 미안해요. 그때 일 괜찮아요. 저희도 동의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우정을 망친 것 같아서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요.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요? 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3개월 동안 저희 부부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수진 씨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저희도 그래요. 준호랑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요? 서로였어요. 결국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도요. 수진 씨, 나중에 4명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친구로서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준호도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 씨 만났어. 정말 뭐래. 미안하대. 다시 만나고 싶대. 경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나도 언니 보고 싶긴 해. 그럼 만날까? 응. 하지만 조건 있어. 뭔데? 술은 적당히만. 그리고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기. 당연하지. 경희가 웃었어요. 그럼 한번 만나보자. 2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요. 4명이 마주 앉았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조금씩 대화가 풀렸습니다. 민수야, 그동안 잘 지냈어? 준호가 물었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나도. 요즘 운동 다니고 있어. 살 좀 빼려고. 우리는 평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건강, 자식들 이야기. 온천 여행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과거였으니까. 경희야, 나 미안해. 수진 씨가 말했어요. 그때 일. 언니도, 저도 미안해요. 경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알게 된 것도 있어요. 뭔데? 정말 소중한 게 뭔지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준호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로 다시 알게 됐어.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경희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우리 이제 진짜 친구로 지내자. 준호가 말했어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래된 친구로. 좋아.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술은 적당히만 마시고, 여행도 조심스럽게 가죠. 무엇보다 선을 지킵니다. 친구로서의 선, 부부로서의 선. 어느 날 저녁, 경희와 산책을 하며 말했어요. 여보, 1년 전 일 기억나? 온천 여행? 응. 가끔 생각해. 경희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왜 그랬을까?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웠나 봐. 저도 그랬어요. 58살. 젊지 않은 나이죠. 자식들도 다 떠났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짜릿한 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알게 됐어요. 진짜 짜릿한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랜 사람과의 새로운 순간이라는 걸. 맞아. 경희가 제 팔짱을 꼈어요.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자.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그래.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 온천 여행이 뭐였을까?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경험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부부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58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선택이 없다는 걸.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우는 거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준호 부부와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배우자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요. 중년의 위기.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부부만 남았을 때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오죠. 그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자극,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새로움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답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한 그 사람. 익숙하고 편하고 때로는 지루한 그 사람.
그 사람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해답이었어요. 물론 저는 실수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죠.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아내의 가치,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중년의 권태를 느끼시나요? 새로운 자극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옆에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세요. 데이트하고, 대화하고, 꿈꾸세요. 그게 진짜 중년의 로맨스입니다. 지금 저는 59살이 됐어요. 경희와는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잘 살아요. 매일 손잡고 산책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죠. 준호 부부도 잘 지냅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만나요. 안전한 거리에서요. 그 온천 여행은 이제 추억입니다. 아픈 추억이지만 또 배움의 추억이기도 하죠. 인생은 계속됩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하면서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을, 관계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답입니다.